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장 반발 매수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뚝 떨어지다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 전환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9월장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월장의 저점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서 변동성에 유의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일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분석이 오늘 아침에 눈에 띄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와 더블 카운팅 때문에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수 상장 비율이 8.5%로 선진국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더블 카운팅 효과, 이 복수 상장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진국보다 한국 주식시장이 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더블 카운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고 그 다음으로 SK, 현대차, LG 순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금요일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오늘의 강한 코멘트 함께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좋든 나쁘든 고. 윤겸 전문가 9월장, 멋이 중원디, 여행, 석탄 관련주, 이정호 전문가 다음 주 일정에 주목하자. 자, 오늘 신상원 전문가 좋든 나쁘든 고, 못 먹어도 고랑은 다른 건가요? 비슷합니다. 저랑 잘 통하네요. 어제도 그렇고. 네, 고스톱 게임처럼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기대를 하던 불안해하던 그리고 뭐가 좋던 나쁘던 시장은 항상 간다. 고라는 그 의미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 미국 시장을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FOMC 또 잭슨홀부터 해서 이거 보고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잘 보면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입니다. 또 나쁘게 나와도 걱정이고요. 오히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잘 보면 잭슨홀부터 이례적으로 숫자는 발표를 안 했지만 파월 의장이 일단 단호하게 좋든 나쁘든 건 상관없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고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50으로 나오느냐 75로 나오느냐 그리고 50, 50 이렇게 가느냐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어떤 출렁임들이 나와서 우리가 흔들리고 기분이 좋던 나쁘던 어차피 시장은 움직입니다. 우리의 심리가 지금 단순하게 단편적인 이 구간에서 내가 흔들리고 그러는 것들이 나쁘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그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자. 그래서 좋든 나쁘든 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측 불허의 변동성이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어차피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절대 심리적으로 흔들림을 좀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좀 정중동, 침착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9월이면 가을이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9월마다 위기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1950년 이후에 그 미국 지수를 비교해 보면 9월에 마이너스 0. 몇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9월에 뭐가 온다, 실제로 9월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적도 있는데 또 이거를 너무 믿지도 마시고요. 그럼 미신 같은 거 이런 거에 징크스를 만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9월이 위기. 그런데 15년만 이렇게 보면 9월에 플러스 3% 정도라고 또 하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이 위기고 매일매일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위기설이니 출렁이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흔들리지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FOMC 그 회의까지는
뭐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재도 뭐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단기적인 요 대응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기회를 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쉬엄쉬엄 하자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주말에 어떤 불확실한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좀 쉬엄쉬엄 관망을 하면서 자,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오고 가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사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 칼라일의 공동 회장이신 데이비 루벤스타인 이분이 어제 좋은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시장이 내려올 때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그 9월부터 11월 막 불장이 올라갈 때 들어온 분들이 지루함을 못 견디고 그때 높은데 남들이 볼 땐 비싼 데서 들어와서 최근에 그 급락장에서 쌀 때 빠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견디셨던 분들이라면 이 유명하신 이 세계 3대 사모펀드의 공동 회장님이신데 이 말을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빠져나갈 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좋든 나쁘든 연준 쪽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럴 것이고 과연 이 경제 그리고 기업과 가게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고 감수하고서 금리를 올려나갈 것인지는 결국에는 물가에 달려 있고요. 연준에서도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시장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대에 어쨌든 오른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인가 가장 약한 고리로는 유럽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못 먹어도 고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에서 일단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구간에서 또 무서움에 떨면서 전저점 테스트까지 보면서 매도를 뭐 급하게 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짧은 매매를 선호하시죠? 원래는 짧은 매매를 선호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만 이제 여기 방송에 나와서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단타라는 의미보다는 좀 단기적인 대응, 평소보다 조금 내가 이거 봤을 때 10 정도는 가겠지 하면 5에서 멈추는 이런 대응을, 그러니까 빠른 단타가 아니라 결정을 좀 빨리 하는 대응을 하는 거를 지금은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도 좀 낮춰서 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주셨던 내용 가운데서는 9월장이 위기는 아니더라도 예측 불허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잭슨 홀을 기다리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흔들림이 나온 것처럼 그 9월 20일 그 전후잖아요. 그 이제 추석이 지나가면서부터는 흔들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어제 또 외국인 매도세가 좀 한번 나온 게 어쩌면 흔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또 위기는 솔직히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또 내일이 위기가 아니고 계속 위기는 언제나 오고 간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위기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면 당연히 기회도 옵니다. 또 잠깐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자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기요사키 그분도 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자산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역발상도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단 지금 국제 정세가 최근 이번 주에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 전 소련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시대가 냉전 종식에서 정말 신냉전으로 정말 전환된 게 아니냐.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위기 상황이 어쨌든 도래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은 1357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350원 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에 도달한 원달러 환율인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레벨을 보여주고 있죠. 2400선. 이에 대해서
우리 장이 견조하다고 평가를 하시면 초록불이고요. 하락 변동성을 대비하겠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때 고점을 현재 터치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2,400선을 나타냅니다. 우리 장 견조하다고 판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할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초록불 주셨죠? 네, 모두 초록불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미증시는 많이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초록불을 눌렀고 원래대로라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미국장이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도 어느 정도 금요일 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 장이 이제는 조금은 약간 견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하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 증시의 하락폭보다 국내 증시가 하락폭은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견고한 분위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13년 만에 최고를 돌파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어제 발표된 무역 적자 충격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장 견조하다고 평가하시네요. 네, 뭐 앵커님도 언급하셨지만은 국내 지금 시장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말씀을 또 하셨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환율 상승에 의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는 또 외인들이 또 수급이 아주 이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또 그런 맷집 많이 견뎌온 그런 내성이 어느 정도 시장의 그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미 증시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저점 구간은 좀 그런 대로 잘 버텨주고 유지해주고 있다. 앞으로 그런 대로 나쁘게 전망을 볼 건 아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대 지수 탄력이 또 크게 둔화되긴 했습니다. 강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외국인 매수 전환 시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다가 어제 오늘 어쨌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뭐 환율이든 뭐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튼튼하고 이런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견조해졌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고 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지금 그리고 좀 특이하게 저는 보는 게 한은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다 하고 있다. 25bp씩 올려도 우리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에 저는 그래도 좀 믿음이 좀 갑니다. 뭐 어떤 뭐 정권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라를 이렇게 좀 정책을 좌우하고 이런 것들은 꼭 꾸준히 가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네, 한은에서 총재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환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도 뭐 IMF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위험 수준 아니다. 내가 IMF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환율 시장에 대해서 뭐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 동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입 그 시청자분께서 오셨어요. 사라지셨네요. 예, 솔개님께서 신입이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솔개님. 자, 그리고 세 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딱 더 드릴게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주식을 비우고 가겠다, 빨간불, 채워놓고 가겠다, 초록불입니다. 어제 블루 실장님이 100% 저 주식 갖고 있는데 현금 하나도 없는데요. 추석 전에 팔고 갈지, 아니면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거든요. 저한테 추석 선물로 설화수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주주이시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주식을 담아놓으신 시청자분. 많은 분들의 또 고민일 겁니다.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다 다르게, 예. 빨간불 두 분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습니다. 네, 비우고 가겠다는 의견부터 볼게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어느 정도 추석은 항상 추석 다음 주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메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때는 어느 정도 비우고 가시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담고 싶으면은 추석 바로 전날, 정거래일 목요일날 정도에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일이 약간 가대 낙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월요일 화요일 뭐 다음 주에는 약간 단기성, 약간 집중된 매매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해 나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현금 확보 추석 전에 얼마까지 권장하세요? 저는 한 5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서 아직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수요일장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잘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 펴자. 그리고 신규 매수하자면 추석 직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빨간불이세요? 네, 저는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을 최소한 30 이상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석 전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손실이 좀 많이 회복이 된 거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금을 좀 챙겨서 40이든 30이었다면 40이든 50이든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세야 되잖아요. 어머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현금을 네.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돈 나가면 또 종잣돈이 또 좀 쪼그라들 텐데. 알겠습니다. 자, 20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또 화요일장부터 그 다음 주는 개장을 하게 되는데, 또 FMC까지 일주일까지 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또 이 현금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워보자. 예측 불허라는 아까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할 기회는 언제든지 또 있겠죠. 윤겸 전문가님? 네, 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석 전에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담아갈 건 담아가고 비울 건 비우자, 이렇게 강약을 잘 조절하는 게 어떨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율 또 말씀해 주세요. 뭐 비슷한 맥락이죠. 한 50% 정도는 네. 그 이상은 좀 현금을 가져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담을 건 또 담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50% 반반 전략입니다. 현금 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 두 분이 주셨고, 그리고 또 30% 신상원 전문가는 조금은 더 공격적인 30% 현금 비중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진달차님께서 일주일 내내 언급했었던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히림 열매를 수확했다고 소식 주셨는데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잘 수익 다져나가시고요. 첫 번째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겸 전문가인데요. 9월장 무엇이 중원디? 여행주, 석탄 관련주. 무엇이 중요한가요? 네. 오늘 제가 이제 9월, 어제는 제가 방송이 없었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9월 저도 첫 출연인데, 9월 이제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조금 임팩트 있게 한번 남겨보자고 그런 뜻에서 영화, 곡성의 대사, 아주 뭐 유행했던 대사죠. 무엇이 중원디? 예,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 강한 녀석들 프로가 시작되면서 제가 사실 이제 5, 6월 달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었고, 장을 좀 신중하게 현금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고 좀 5월, 6월은 두 달 내내 좀 떠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또 미스터 보수라는 별명을 또 기분 좋은 별명을 지어주셨고, 7, 8월 달엔 또 시장 상황이 또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 또 이런 좀 많이 좀 과대 낙폭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상승하는 장이어서 또 제가 그때는 또 조금 자세를 바꿔서 조금 이런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좀 도전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9월장 무엇이 중원디, 이 뜻에는 지금 또 9월장은 7, 8월장을 잘 달려오면서 지금 뭐 신상원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혼조장이고 예측 불허의 장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멘트에서 좀 나열을 해드릴 텐데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장으로 또 좀 9월은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투자자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죠. 이걸 갖다가 이제 9월 달에는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또 다시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을 좀 했고요. 먼저 미 증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실업 보험 청구 지수가 나왔는데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상이 이제 고용이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뜻은 뭐냐? 고용이 좋고 경제 상황이 뭐 그런 대로 좀 양호하게 돌아가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라는 어떠한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이제 3분기 GDP 전망치가 또 좋게 상향 조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부분하고 또 연관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또 이제 강하게 긴축으로 나가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어려운 악재가 또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뭐 어느 나라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다 지금 반도체 핵심 키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중요한 칩 부분, 최첨단 칩을 갖다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좀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발등에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돼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하반기 전망이 좀 불투명한 약간 좀 안개 전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하반기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대장주 반도체가 또 살아나고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또 전반적으로 또 이제 증시가 끌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미중 간의 지금 갈등, 무역 및 외교 갈등이 참 증시에 좀 이렇게 또 어두운 발목을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장을 이렇게 좀 이번 달은 좀 더 한번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러시아 그 천연가스 때문에 지금 뭐 난리죠.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유럽의 그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하나한테 지금 뭐 꼼짝만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말씀드려도 전쟁 일으켜갖고 좀 제재하고 러시아를 한마디로 무릎 꿇리려다가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무기를 갖다 손에 두고 막 강력하게 나오니까 뭐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는 EU 국가들이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부가세 이제 국민들 부담 때문에 그걸 인하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원유 생산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격 부분을 상한제 좀 조정 부분이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재무장관 회의하더라도 뭐 러시아가 그냥 맘만 먹고 올리면요, 그건 뭐 도루묵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에너지 대란 때문에 참 유럽 증시가 힘들다. 이 부분이 또 전 세계 증시의 여파가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증시 변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할 시에 미국이 또 주한미군을 개입 검토하겠다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또 중국이 지금 대만 쪽에 계속 뭐 드론 정찰기를 보내는데 대만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그러네요. 뭐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뭐 돌멩이로 뭐 견제를 한다든지 뭐 이제 뭐 신호탄을 써서 이렇게 돌멩이로 이제 드론을 맞추는 참 우스꽝스러운 옆에 패널분들이 또 웃고 계시는데 오늘 또 금요일 날 돌멩이로 한번 빵 터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근데 여하튼 이제 대만이 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그만큼 중국을 무서워하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어떻게 좀 보면은 지금 뭐 이 대응이 무슨 뭐 구석 시대 지금 뭐 이렇게 장난하냐는 식으로 이제 좀 반응이 나오니까 대만도 좀 강력하게 격추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를 돌아가 보면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오스트리아 국왕이 이제 참석했을 때 그 한 청년이 총알 한 방 신호탄이 돼갖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그 역사적 사례가 있듯이 이게 어떠한 이제 뭐 어떤 불치가 돼서 단초가 돼서 이게 또 확대 이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큰 확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돌멩이 하나 불씨가 또 어떻게 좀 지금 중국 대만 갈등, 미국 갈등 이게 동북아 이 갈등이 참 이게 증시에 또 큰 영향을 좀 주는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러시아가 극동에서 지금 뭐 중국하고 또 연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히토류 또 여기에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를 좀 봐야겠다. 중국이 또 95% 정도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히토류가 상승되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최첨단 칩을 갖다가 수출 규제하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 악재가 하반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부품들만 이제 인하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제 외교단이 가서 지금 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 진출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국 NSC에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효가 좀 일어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없기를 좀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로봇주하고 방산주가 상당히 많이 최근에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9월달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구간 많이 좀 눌렸을 때 그때 한번 또 이런 로봇 방산주를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며칠 사이 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렇게 그래도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도 추천주 하나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 660조 되는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뭐 건설 제2의 중동 붐이 아마 연출될 텐데 이런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관심 섹터로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업계들이 최근에 지금 침체 코로나 이 제약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PCR 의무 폐지, 그러니까 이제 입국 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폐지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제 종목들 모두 투어라든지 레드캡 투어, 하나 투어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천연 가스 LNG 수급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석탄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래서 여기 관련주 KPF라든지 백광산업, 넥스트비티 이런 종목을 BL광택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섹터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9월장은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접근하시라고 요약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정부가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도 입국 후에 PCR 검사는 유지가 되고요.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하면서 많은 또 여행객들을 모을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9월, 10월 여행 해외 쪽으로 문의가 급증했다고 해서 여행주가 일단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요. 네옴시티와 또 석탄 관련주 이 세 가지를 지금 볼만한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9월장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9월장에는 미스터 보수 윤겸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이밍은 안 나올까요? 하여튼 면밀히 네. 아주 면도날 같은 시각으로 한번 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섬세하게 예리하게 시장을 잘 살펴보면서 기회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전체적으로 변수는 이전에 뭐 악재 5종 세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의견을 보면은 그보다도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요. 미국에서 반도체 칩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미국장의 반도체주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이건 역시도 경제가 안보다라고 해서 이런 기술력과 경제에 대해서 안보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문제들, 미중 갈등, 대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의 변수로 꼽아주셨는데요. 의외로 긴축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내용에서.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실업보험 청구라든지 이제 GDP 성장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금리 인상, 긴축을 또 추진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를 맞을 준비를 하자는 생각이시고요. 자, 그러면 세 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 관심 섹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에 한정해서 세 분에게 의견 물어볼게요. 오늘 주말을 앞두고 정말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추석이기 때문에 주말 앞두고 주식을 산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다, 초록불, 여행주다, 노란불,
석탄 관련주다 빨간불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당신은 금요일장, 네옴시티 관련주를 산다면 초록불, 여행주를 산다면 노란불, 석탄 관련주는 빨간불입니다. 없으면 꺼주세요. 세 분의 의견입니다. 노란불을 윤겸 전문가가 주셔서 죄송합니다. 저 녹색입니다. 제가 세 녹색을 분 눌러줘 모두 착각을 했어.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네옴시티 관련주 잘 수익 실현하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많다니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그 아까 우리 진달차님이 네, 히림을 잘 하셨네요. 네, 히림도 그렇고 뭐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정호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사. 네, 제가 그 머리에 꽂혀갖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사야 된다면은 지금은 네옴시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초록불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데 여행주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여행주가 예약이 되게 많이 나왔다. 지금도 예약 되게 엄청나다고 해요. 그랬는데 다시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약을 많이 하지만 취소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얼마 전, 몇 달 전에는 그런 효과 때문에 여행주가 다시 오르려고 하다가 꼬꾸라졌거든요. 지금 대장주인 하나투어가 최근에 한 10%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보면은 이전과 좀 다르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거지만 여행 수요가 좀 제대로 끝까지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그 예약 건수들이 줄어들지 않는 게 지나간다면 여행주는 하반기에 한번 볼만할 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여행주는 다시 올라오는 자리로 오지 않을까 해서 여행주를 한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장 강한 녀석은 네옴시티라고 보셨고 2순위 여행주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짧게 답변 주시겠어요? 네옴시티 여행주, 석탄 관련주 중에 뭐 살 거는 네옴시티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근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다음 주 중에 좀 추석 전에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그때가 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약간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모아가고 한 번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가는 거, 단기적인 호재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행 관련주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깨끗해진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들어가도 안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탄 관련주는 뭐 몇 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약간 한번 물리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행 얘기가 논란이 많네요. 써님께서 환율 때문에 여행 취소 많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분들 과연 어느 정도의 또 여행주 실적에 기여를 할지. 자, 두 번째 코멘트였고요. 윤겸 전문가 네옴시티 관련주 추천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종목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코멘트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다음 주 일정에 주목하자. 다음 주 일정 중요한 게 많죠. 이정호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본다라면 약세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잘 버텨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벤트 뭐 FMC, 뭐 CPI 발표, 뭐 추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지수에 영향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종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이슈는 아이폰 14를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개최하는 부분, 이 두 개가 어떻게 본다면 종목별로는 제일 큰 이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9월 8일부터 아이폰 14가 공개가 됩니다. 이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3이 역대 최고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14도 대기 수요가 7억 대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가지고 아이폰이 많이 팔릴까? 약간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약간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는지 시장에 약간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제일 큰 기업 애플이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까지 시장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 14 관련해가지고는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은 올해 6월부터 아이폰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공급하고요. BH 같은 경우는 연성회로 기판 을 공급하면서 경쟁업체가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폰 내 점유율이 확대됐던 부분이 있고, 뭐 아이폰 한다라면 애플 한다라고 한다라면 LG 이노텍을 빠질 수가 없는데 LG 이노텍은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는 종목이 자화전자라는 종목인데, 이 자화전자는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보는 종목은 뭐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NK맥스, 네오이뮤텍, HLB 이 네 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 네 종목 다 어느 정도 시장이 약세를 보여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유의할 점은 이 제로 소멸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종양학회 이후로 제로 소멸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 인상 결과나 이런 부분이 잘 못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 약간 추석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신 다음에 기대감으로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재료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은 오늘 그리고 월요일에 바이오주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9월 9일 일정이니까 네. 예,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월요일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종목들은 약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은 예. 약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냥 그때 올라타서 3% 정도, 4%, 5%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더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괜히 모아가려고 하다가 재료 소멸로 인해서 확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약간 재료 소멸이 크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는 기분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전작에 비해서 전작 13이 지금도 좀 잘 팔리는 부분도 맞아요. 있지만 14 같은 경우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 주위에도 아이폰 뭐 9 쓰시는 분들, 뭐 10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다 이번에 아이폰 나오면은 다 교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기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0만 원 훌쩍 넘는데 아이폰 14. 네. 가격 인상까지 합니다. 예, 하지만 대기 수요 많다는 의견이었고요. 채팅창에서는 긴축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9월에 연준이 QT를 확대합니다. 95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과 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직접적인 조치로 QT를 기존 시행하던 것에서 9월에 더 확대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신상원 전문가님? 그래도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범위로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저도 지금 여기서 좀 생각이 난 게, 미국이 어쩌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너무 세게 긴축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나왔던 주택대출을 못 갚았던 그 물량보다 지금 더 많다고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봤는데, 그 QT를 하더라도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자기들이 알고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이 고용은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조금 깨트리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부동산만은 깨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강할 녀석들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지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대차, 기아가 높은 해외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화학주도 좀 강세입니다.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케미칼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상승했고요. 또 세린 BNG도 약 268조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네, 요즘 시장 상황 좀 좋지 않은 탓인지 오늘도 아쉽게도 토마토 티켓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강한 녀석들의 첫 번째 티켓은 누가 먼저 획득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대 스트롱맨을 뽑는 라운드가 어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1대 스트롱맨 유세벽 전문가였고요. 나머지 강한 녀석들 가운데서 나는 계속 강한 녀석들에 남아있고 싶기 때문에 절대 1등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실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늘 세 분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신상원 전문가가 태웅로직스, 윤겸 전문가가 도화엔지니어링, 이정호 전문가 자화전자입니다. 현금 확보가 우선이고 지금장 9월에 관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는 가운데서도 현금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세 분이 꼽아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 풍력 관련주, 또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주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네옴시티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었던 sek터 중에서 오늘 윤겸 전문가가 종목을 한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의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출연하길 좀 바랬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을 좀 찍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날짜가 오늘이어서 출연을 했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또 모습을 오늘 또 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건설 전문 업체고요. 또 이 회사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발전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2019년부터 이렇게 견고하게 또 매출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2분기 영업이익이 57.2%도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행정 수도 이전에서 이제 수혜주로서 또 수주 계약을 또 맺고 또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이 네옴시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2의 중동 붐에 의해서 단기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제 섹터 건설 분야가 아니고 길게 봐도 되겠다. 멀리 좀 보면서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의 섹터 부분이 아닐까 해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9,710원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10,000원을 돌파해서 전고점인 최고점인 12,7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돌파할 수 있는 여력과 이런 호재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또 네옴시티가 660조라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프로젝트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또 기술력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건축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진입하신다면 종가에 진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오후장에는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하시고 1차 목표가는 1,7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여유 있게 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 또 참여도 했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네옴시티, 또 인도네시아, 이 외국, 이제 신도시, 또 행정 수도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봤는데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은 이점이 있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업 비중이 큰가요? 우선은 이제 건설, 종합건설이니까 건설 부분을 더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신재생 발전 관련도 부가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설 엔지니어링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까지 함께하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SOC 등의 또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윤겸 전문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2분기 실적도 좋았네요. 성장성 좋았고요.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강한 테마가 섞여 있으면서 추세가 또 하단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을 항상 보시더라고요. 이 종목도 거기에 부합하네요. 어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8% 상승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하는 전략,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볼까요? 태웅로직스인데요. 아무래도 뭐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가 신재생, 조선 쪽인데 태웅로직스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물류 전문 기업인데요. 네네네. 이름이 요즘에 참, 한국말이 참 같은 게 많아갖고. 네. 제가 네. 태웅과 헷갈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태웅로직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네, 태웅로직스는 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과 또 정책 지원 수혜까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마침 8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수출 강화 전략을 발표하시고, 351조 그 무역금융 공급 그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예, 그래서 당연히 수출 강화를 하려면 물류가 중요한데, 자, 태웅로직스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도 했었고, 그리고 무상증자 후에 권리락 효과 그 구간을 다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그 사우디 그리고 동유럽 등의 물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들어가면 당연히 좀 네옴시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유럽의 2차 전지 물류 거점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도 테마, 이슈도 살짝 얹혀져 있는데, 일단은 테마나 이슈 이걸 떠나서 기업 자체 실적과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2021년 실적이 전년 대비 한 3배 늘어난 한 9천억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도 상당히 저평가에 아직도 속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무상증자가 발표됐을 때, 그때 저런 급등, 그리고 권리락 효과로 해서 다시 급락이 나오고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큰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이슈가 2차 전지 물류 거점 확보했다, 헝가리에 이렇게 돼서 나온 거였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봉 때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본의 아니게 시장이 하락을 해갖고 이렇게 좀 음봉이 나오는데, 지금 진입가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손절가는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7,8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킹님께서 2차 전지와 수소 양수 겸장을 가져가야지라고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무슨? 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셨는데요. 자, 정책과 실적이라는 양수 겸장을 갖고 있는 태웅로직스 물류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어제 정부에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비와 무역금융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수혜주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 물류 플러스 2차 전지. 유럽의 2차 전지 물류 거점을 마련한 기업이라는 점 주목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5,800원 선을 5,5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5,500원 손절가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정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애플 수혜주를 보겠습니다. 자화전자, 오늘 금요일장 매수해 봄직할까요? 네,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딱 맞춰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의 손떨림 방지 부품을 납품하고요. OIS라는 제품인데, 우리가 카메라로 핸드폰을 찍을 때 약간 흔들림 방지나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애플에서 폴디드 줌 제품을 상위 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관련해가지고 자화전자가 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연도 4월 달에 1910억 원이라는 금액을 틀어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자기 자본 대비 거의 60%가 넘게 되는 육박하는 부분을 시설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권으로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오늘도 아까 4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BH, 그리고 LG 이노텍 이렇게 4종목
종목, 그 자화전자까지 4종목인데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 바닥권 종목에서 어느 정도 이번 호재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 BH 같은 경우는 전고점 차트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없어서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4월 달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때 올랐던 이유가 시설 투자 때문에 올랐다. 근데 이 시설 투자는 내년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아이폰 14가 이번에 출시됐을 때 자화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내년이 됐을 때 폴드디중 관련해가지고 점차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화전자가 뭐 어떻게 본다면 제2의 BH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자화전자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재작년까지도 되게 악세였어요. 근데 점차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재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지금 33,000원 정도 드렸는데 이 목표가는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5,000원. 그 진입가는 지금 부분이 현재가 28,700원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이틀간의 시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살 게 없습니다. 다음 주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뭐 살 게 없습니다. 네옴시티 많이 올랐고 바이든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애플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시세를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애플 아이폰 관련주가 될 거라는 전망. 그 가운데서 자화전자 한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BH도 뭐 매물대 부담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비교하다가 자화전자 가지고 와주셨을 거예요. 자화전자 증설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또 애플 쪽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들 아이폰 14 출시와 함께 수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 전망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인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4시 반에 있으시죠? 네, 매일 이제 4시 장 끝나고 4시 반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는 이제 장중에 나오니까 전날 오늘 올라갈 종목들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또 앞으로 9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전략을 같이 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는 5시에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 뭐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오늘 9월 어떻게 뭐 첫날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남은 9월 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 파악하는 법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배워보시죠. 지금까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십시오. 지금 코스닥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는데 기관의 매수폭이 좀 둔화되고 있네요. 바로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 코스닥입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